도쿄대학교의 오래된 캠퍼스. 붉은 벽돌 건물과 가을빛이 감도는 나무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강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일본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앉는다. 강의실 앞에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교환교수로 온 한 교수가 서 있다. 교수의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 교수. 그의 전공은 새로운 소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모교인 스탠퍼드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인문학에 관한 개인적인 취향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인문학 박사 못지않은 풍부한 지식의 소유자로 정평이 나 있었으므로 도쿄대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 초빙 교수로 모셔온 사람이다. 오늘 강의 제목은 단순했다. Where should you go next? 그리고 이 질문은 곧 학생들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리기 시작한다. 다음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고? 나는 세계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선진국에서 왔고 같은 부류의 선진국인 일본에 뭔가 더 배울 게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뿐이고 내 나라 미국에서도 배울 것이 천지인데 도대체 나보고 어디를 반드시 가야 하냐고 물어보면 어쩌냐고? 도쿄대 학생들에게 교환학생은 특별한 기회였다. 누군가는 MIT를 생각했다. 누군가는 스탠퍼드를 생각했다. 누군가는 옥스퍼드를 생각했고 또 누군가는 케임브리지와 ETH 추리를 떠올렸다. 그리고 각자 자기 나라가 지구상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프랑스 학생에게는 프랑스의 명문 대학이 있었고 독일 학생에게는 독일의 공과대학이 있었다. 중국 학생에게는 칭화대와 베이징대가 있었다. 그리고 일본 학생들에게는 일본 내의 최고 학부에서 공부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설령 그들이 가서 배울 만한 곳이라면 미국과 유럽의 명문 대학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교환학생이란 이미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나라로 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교수는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이 앞으로 6개월 동안 단 한 나라에서만 공부할 수 있다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비슷한 나라들이 떠올랐다. 미국이요. 영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독일이 더 낫지 않나요? 프랑스는 문화와 예술의 강국 아닌가요? 스위스는 왠지 편안한 느낌이에요. 일본은 연구하기 더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등등 학생들의 대답은 각양각색이었지만 교수가 진정 바라는 답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교수는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잠시 침묵한 뒤 스크린에 단 한 글자를 띄웠다. KOREA. 강의실 여기저기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다. 누군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누군가는 옆자리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몇몇 학생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기분이 몹시 나쁘다는 표정을 애써 숨기지도 않았다. 그런데 교수는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웃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웃거나 화가 난 표정을 하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한국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K-파프. 잘 알지요? BTS 싸이. 드라마. 는 한국의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지요. 반도체. 는 어떤가요? 한국이 좀 만들지요? 자동차. 는 어때요? 미국의 포드, 일본의 도요타, 독일의 벤츠보다 좋은가요? 스마트폰. 은 미국의 애플, 중국의 화웨이도 만들지요? 그리고 서울. 은 여러분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한국의 수도 이름이지요? 아마 그 정도일 겁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담담했다. 그러자 교수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세계 각국의 산업과 기술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이 빠르게 나타났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방산, 통신, 디스플레이, 로봇, 인공지능, 바이오.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그리고 수많은 한국의 기술 기업들. 교수의 목소리는 점점 진지해졌다. 여러분은 한국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자원도 많지 않습니다. 인구도 미국이나 중국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을 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왜일까요? 강의실은 조용해졌다. 교수는 한국의 지도를 띄웠다. 학생들은 한반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음 화면. 한국의 반도체 공장, 거대한 조선소, 전기자동차 생산 라인, 배터리 공장, 첨단 연구소, 서울의 지하철,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교수는 학생들에게 한 나라의 크기가 국가의 능력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국토의 크기로 세계를 압도하는 나라가 아니었다. 자원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도 아니었다. 그 대신 사람과 기술과 속도로 경쟁하는 나라였다. 처음에는 웃던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다. 일본 학생들은 말이 없어졌다. 중국에서 온 학생들도 화면을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영국 학생은 팔짱을 풀었다. 프랑스 학생은 노트북을 열었다. 독일 학생은 화면에 나타난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 자료를 다시 확인했다. 미국 학생은 교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 순간 강의실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학생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한국을 너무 단순하게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수는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은 왜 교환학생을 가려고 합니까? 학생들은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세계적인 연구자들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직업을 위해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느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교수는 칠판에 세 단어를 적었다. 테크놀로지, 인더스트리, 트랜스퍼메이션, 기술, 산업, 그리고 변화. 교수는 말했다. 여러분이 진짜로 미래를 보고 싶다면 과거에 성공했던 나라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는 나라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서울이 나타났다. 서울의 밤거리, 판교의 첨단 기업들, 대전의 연구기관, 울산의 산업단지, 거대한 반도체 생산시설, 자동차 공장, 조선소, 배터리 생산 라인, 그리고 세계 시장을 향해 움직이는 한국 기업들. 그런데 교수는 한국을 무조건 칭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물론 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치열한 교육 경쟁, 심각한 주거 문제, 미래를 걱정할 만한 저출산 문제, 일본 못지않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국민들 내부의 사회적 갈등, 그리고 매우 빠른 변화에서 오는 피로감. 학생들은 다시 교수에게 집중했다. 교수는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야 합니다. 완벽한 나라에서는 성공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나라에서는 성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처음 한국이라는 단어가 화면에 등장했을 때 웃었던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가진 세계관을 다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수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은 세계 최고 대학의 학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세계를 다시 확인하러 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세계를 직접 경험하러 가야 할까요? 잠시 침묵. 그리고 교수는 천천히 말했다. 미국 학생이라면 미국을 떠나 보십시오. 영국 학생이라면 영국을 떠나 보십시오. 독일 학생이라면 독일을 떠나 보십시오. 프랑스 학생이라면 프랑스를 떠나 보십시오. 중국 학생이라면 중국을 떠나 보십시오. 일본 학생이라면 일본을 떠나 보십시오. 그리고 화면에 다시 한 단어가 나타났다. KOREA.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말이었다. 특히 일본 학생들에게는 더욱 그랬다. 도쿄대, 일본 최고의 대학. 자신들이 세계적인 대학의 학생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그 자부심 때문에 한때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한국을 교환학생 후보지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다. 중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은 거대한 중국의 한쪽 구석진 곳에서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던 나라였기에 배울 것이라고는 없는 나라로 생각했던 것이고, 영국 학생도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영원한 제국을 꿈꾸던 나라였기에 중국마저도 다스렸던 영국이 한국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프랑스 학생도 독일 학생도 미국 학생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부끄러워한 것은 한국이 아니었다. 한국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평가했던 자신들의 태도였다. 교수는 학생들을 몰아붙이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다. 한국에 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이라는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넓히는 것입니다. 교환학생은 관광이 아니다. 유명한 도시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다. 세계적인 대학의 이름을 이력서에 하나 더 적는 것도 아니다. 진짜 교환학생의 가치는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매우 흥미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도쿄대 공과대학 역시 실제로 서울대학교와 KAIST를 교환 파트너로 두고 있으며 세계 여러 대학과 다양한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즉, 한국은 더 이상 단순히 가까운 이웃나라가 아니다. 세계적인 학생들이 학문과 기술, 산업과 사회의 변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연구 현장이다. 강의가 끝났다. 학생들은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다. 한 일본 학생은 스마트폰으로 서울대학교를 검색했다. 중국 학생은 KAIST의 연구 분야를 찾아보고 있었다. 영국 학생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검색했다. 독일 학생은 한국의 배터리 산업을 찾아봤다. 프랑스 학생은 서울의 연구기관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검색했다. 그리고 미국 학생은 조용히 한마디를 중얼거렸다. Maybe Korea. 어쩌면 한국일지도 모른다고. 몇 달 후, 도쿄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다. 공항을 빠져나온 학생들이 서울로 향한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자신들이 인터넷에서 보았던 한국과는 조금 달랐다.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 세계적인 기업, 수많은 연구자, 스타트업, 대학, 공장, 연구소, 그리고 그 모든 것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한국에서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의 성공을 배우고 있었다. 동시에 한국의 실패도 배우고 있었다. 한국이 어떻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왜 세계적인 기술 기업이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제조업과 연구개발이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비용을 치렀는지도 보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교환학생의 진짜 가치였다. 학기가 끝날 무렵 학생들은 다시 모였다. 처음 강의실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웃었던 학생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웃지 않았다. 오히려 한 일본 학생이 말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학생이 말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나라였습니다. 독일 학생은 말했다. 특히 기술과 산업이 연결되는 속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 학생은 말했다. 우리는 한국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를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스탠퍼드에서 온 교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대학에 다닌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교수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여러분이 교환학생으로 갈 나라를 찾고 있다면 가장 유명한 나라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많이 바꿀 수 있는 나라를 찾으십시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그리고 서울의 야경이 나타난다. 한강, 서울의 빌딩 숲,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 반도체 연구소, 대학 캠퍼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의 밤하늘. 화면 중앙에 한 문장이 나타난다. 해시태그 세계 최고를 배우고 싶다면 해시태그 세계가 어디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라. 잠시 후 두 번째 문장이 나타난다. 해시태그 그리고 그곳에 해시태그 한국이 있을지도 모른다. KOREA The country you sought you knew. The country you need to experience.